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밀란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스테이크를 점심에 제가 구워 먹어볼 건데, 이제 보통 제가 일전에 올렸던 다양한 스테이크 영상들이 있잖아요. 고기를 조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번거롭다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이제 실현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집에서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때에는 가장 클래식하고 또 기본적인 방법으로 구워 먹을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 부분이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조리 시간의 단축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역시 제가 이렇게 항상 1인칭 시점으로 촬영을 할 때의 목표인, 제가 실생활에서 실제로 요리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자에 맞춰서 스테이크 역시 평소에 제가 빠르게 구워 먹는 방법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무리 귀찮아도 조금 꼭 하는 편이라, 보시면은 약간 색이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냉장고에 어제 미리 넣어두었고요. 양면에 소금 간을 지금 미리 뿌려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금이 들어가면서 살짝 고기에서 물이 빠진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소금 간이 들어가서 겉면이 약간 드라이아웃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훨씬 더 맛있는 스테이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또 겉면의 물기를 좀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 부분만 색깔이 지금 이런 이유는, 이게 제가 정육점에서 산 게 아니라 진공 포장되어서 판매되는 영국 아일랜드산 스트립, 뉴욕 스트립이죠. 채끝 부분을 구입한 건데, 이제 포장을 딱 뜯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포장의 밑에 부분에 닿아 있던 부분이라서 갈변이 조금, 색변화가 조금 이미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먹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모양이 좀 흐트러지지 말라고 보시다시피 조리용 실로 조금 묶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굽기 전에 자꾸 주저리 떠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팬 예열할 시간을 조금 확보하려고, 제가 아까부터 조금 미리 예열을 해 두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뜨거워졌으니까 다시 센 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기침만 조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스테이크 구울 때 철팬을 사용하고요. 가정에서 하실 때에는 무쇠팬이 있다면 무쇠팬, 혹은 그것이 없다면은 조금 두터운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할 경우에도 너무 얇은 걸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이크를 우리가 구울 때는 굉장히 팬을 뜨겁게 달구잖아요. 자주 그렇게 초고온에 노출시키면은 조금 저품질의 스테인리스 팬은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통오중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셔서 사용을 하셔야지 추후에 모양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팬은 충분히 예열이 됐으니까요. 식용유를 조금 넣고요.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30분 전에 미리 꺼내 두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30분 정도로는 고기 내부의 실제 온도가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따뜻해지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 2시간, 3시간 전에 꺼내 두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사실 바로 굽습니다. 그리고 그 편이 이 크러스트 생성하는 데도 조금 더 유리하고요. 무슨 말이냐, 일단 고기 올릴게요. 이제 소금 간은 제가 미리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제가 팁 아닌 팁을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인터넷 한국에서도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게 원래 햄버거 누름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올려서 이렇게 무게를 올려주면은 표면이 어느 한쪽이 뒤틀림 없이 균일하게 다 팬에 딱 맞닿기 때문에 색이 골고루 잘 납니다. 제가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가정용 가스레인지는 보면은 이렇게 링 모양을 따라가서 테두리에서만 불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이 실제적으로 닿는 부분은 요 팬의 가장자리만 딱 불이 닿겠죠. 물론 철팬이나 무쇠팬 같은 경우는 열을 그만큼 잘 가둬두기 때문에 가운데도 충분히 뜨거워집니다만 아무래도 불이 직접 닿는 부분이 더 뜨거울 테고 거기에 차가운 고기가 올라가면은 일시적으로 온도가 드랍되는데 그럴 경우에 얼마나 빠르게 되돌아오느냐, 당연히 불이 닿고 있는 부분이 더 빨리 돌아오겠죠. 그래서 고기를 구울 때는 가급적 이 불이 닿는 부분 가장자리만을 좀 따라서 딱 올려주시는 게 좋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색이 이렇게 딱 났네요. 금방 나죠? 말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또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레이밴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고기를 센 불에 구웠을 때 가장자리가 강한 열을 받는 나머지 다른 부분에 비해 오버쿡돼서 회색 띠가 생기는 걸 말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냉장고에 아주 차갑게 있던 고기를 바로 구울 경우에 당연히 내부 온도가 엄청 낮기 때문에 겉에서 아무리 센 불로 지져도 강한 온도가 내부까지 전달이 빠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를 바꿔 말하면은 내부 온도를 올리는 데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면에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레이 밴드가 더 얇게 적게 생성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상태의 고기를 바로 빨리 센 불에 구워서 겉면에 색을 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나머지 고기의 익힘 정도로 조절하는 걸 선호합니다. 집에서 할 때도. 자, 이렇게 말하는 동안 잘 고기가 겉면이 구워졌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방도 좀 두꺼우니까 조금 넣어주고, 저는 이 상태에서 지금 불을 그냥 아예 끌게요. 철팬이고 소 기름이 또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두께를 보면은 엄청 두껍잖아요. 이거 고기는 180g으로 소분돼서 1인분씩 판매되는 고기입니다. 두께가 지금 제 손마디 정도 두께죠. 이 정도 되면은 보통 한 5cm, 4-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기 두께가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빨리 내부 온도를 올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고기 내부까지 익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놓고, 뭐 따로 온도계를 쓸 수도 있지만 오늘은 온도계 안 쓰고 그냥 해볼게요. 제가 누굴 초대하거나 영상을 찍는 목적, 혹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가 아니라면 집에서 먹을 때는 저도 온도계 잘 안 쓰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또 신경도 많이 쓰이고. 자, 그래서 지방도 어느 정도 녹이고 했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스팅 이런 거를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은 껐어요. 왜냐면은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은 버터를 넣으면 버터가 새카맣게 타버리니까. 넣고 타임 제가 아까 미리 꺼내둔 거 이렇게 얹어주고 이제 버터 베이스팅을 해서 조금 고기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팬에는 뜨거운 기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버터를 뭐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버터가 싸기 때문에 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버터 넣고 충분히 녹기를 조금 기다리고요. 지금 여기 냄비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제 겨울이고 해서 제가 다른 요리들 많이 했는데 롬바르디아 지역의 전통 요리들을 조금씩 요즘에는 하나씩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돼지고기 잡부위, 돼지 족발, 뭐 귀때기,
머릿고기, 전지 이런 것들, 갈비들을 써서 만드는, 푹 삶아서 만드는 전통 요리 이탈리아 밀라노 까스올라라는 요리입니다. 지금 조리 시간이 한 3-4시간 걸리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놓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말하는 사이에 버터가 이렇게 녹았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떨어진 온도를 다시 올려야 되니까 가장 약불로, 제일 약불로 올려주시고요. 베이스팅을 조금 천천히 할게요. 이제 버터가 이제 타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까지 온도가 좀 천천히 올라가도록. 겉면의 색은 충분히 났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하는 걸 제1 목표로 두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지 않은 온도에서 고기를 천천히, 엄밀하게 말하자면 오히려 고기를 버터에 삶는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카메라 앵글을 고려 안 하고 너무 내 관점에서만 했더니 지금 앵글이 제대로 안 들어온 것 같네요. 자, 조금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오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이 스테이크 덩어리 하나 구워 먹자고 오븐을 켜고 막 그러는 거는 또 귀찮기도 하고 또 에너지 낭비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급적이면 지금 팬시어로 모든 작업을 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버터가 뜨거워진다 싶으면은 이렇게 가스불에서 빼시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끼얹어 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앞서 말했던 그레이 밴드가 무조건적으로 얇게 생긴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 조금 덜 생기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레이 밴드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 리버스 시어링이라든가 홍피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하면 되겠지만, 솔직히 스테이크 한번 구워 먹자고 막 그런 난리를 피는 게 집에서는 한 번쯤, 뭐 어쩌다 한 번쯤은 가능할지 몰라도 매번은 힘들잖아요. 매번. 그리고 그런 복잡스러운 방법들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려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쪽으로도 조금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서 하는 요리만큼은 무엇보다 쉽고 너무 복잡하거나 귀찮지 않으면서 맛있게만 먹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집에서 하는 요리의 제가 추구하는 가장 우선되는 지향점이죠. 너무 귀찮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요리를 만들어 먹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거. 너무 식었으니까 또 올릴게요. 지금 상태에선 거품이 따로 안 나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과정이 꽁피의 일정 부분을 떼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은 온도에서 기름을 우리가 많이 써서 삶을 수는 없지만, 왜냐면 뒤처리도 불가능하고 한 번 먹고 다음번 스테이크 먹을 때 또 재활용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신에 너무 많지 않은 기름을 활용을 해서 낮은 온도에서 고기를 뭐 천천히 익혀준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더 이상 거품은 올라오지 않는데 또 타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버터 색깔이, 녹은 버터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꽁피에 가깝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도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저도 측정을 해본 게 아니라 제 감만으로 보는데 이 정도면은 다 익었거든요. 그래서 레스팅을 위해서
고기를 이제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리한 시간만큼은 해주는 게 좋아요. 네, 뭐 이 정도면은 레스팅이 다 끝나면은 미디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미디움보다 살짝 떨어지는 단계.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이렇게 남은 것들 설거지. 제가 그리고 또 요 철팬 설거지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앞서서 지금 끓이고 있는 카스텔라를 한번 저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바닥에다 눌러붙어 갖고 얘도 눌러붙거나 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짝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요리예요. 요즘에는 이게 또 손이 많이 가고 또 복잡하진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라서, 여기 밀라노에서도 이 요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찾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네, 약간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직접 집에서 해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가도록 두고, 요 팬 설거지 하는 거 지금 좀 레스팅하는 시간 동안 할 게 없으니까 하는데, 이렇게 남은 기름들은 페이퍼 타올을 활용을 해서 먼저 흡수를 쫙 시켜주시고요. 뭐 한국은 분리수거가 여기랑은 다르게 빡빡하니까 상관없지만, 여기 이탈리아에서는 이 정도로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적신 페이퍼 타올은 일반으로 버려도 되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 이런 거 싹 버려주고, 철팬 보시면은 예열이 잘 됐기 때문에 늘러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제일 뜨거운 물, 저희 집은 또 뜨거운 물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제일 뜨거운 물로 겉에 묻은 기름기만 이렇게 닦아내줍니다. 늘러붙은 게 있으면은 물을 받아서 한번 끓이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스테인리스 팬도 똑같을 거예요. 단순히 철수세미로 긁어내서 하면은 힘이 들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팬도 너무 지나치게 늘러붙은 게 많으면 차라리 물을 채워서 한번 끓여주는 게 빨리 풀어져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뜨거운 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는 저희 집 물 온도는 거의 한 60도 정도 돼요. 제가 예전에 손을 한번 댄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실제로 재본 적이 있거든요. 거의 6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라서 웬만한 기름때는 그냥 이렇게 딸려 나갑니다. 철팬은 웍과 무쇠팬처럼 마찬가지로 시즈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시즈닝이 점점 단단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제 같은 거 안 쓰고도 겉에 묻은 기름만 이렇게 닦아내 주면은 된다는 거. 절대 더럽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닦아내고 나면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잘 관리하고 이 시즈닝을 잘 유지하고 싶다,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기름은 한번 살짝 펴발라 주시고요. 페이퍼 타올로 최대한 얇게 도포해 줍니다. 이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만져보면 끈적끈적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번 사용 때 예열 과정에서 이렇게 얇게 코팅한, 또 끈적끈적한 이 기름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산화되면서 시즈닝이 또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었고 자연적인 코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시즈닝이 한번 되고 난 기름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팬에 코팅이 되어
있지 이게 몸의 인체에 흡수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건강 이런 거 염려하시는 분도 또 많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관리가 끝입니다.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보관을 하면 돼요. 자, 제가 말하는 동안 이제 레스팅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네요. 얘는 여기다가 놓고 조금 있다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름이 많이 튀었기 때문에 한번 또 닦아야겠죠. 뭐 아직 저도 요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뜨거운 물로만 기름 튄 거를 먼저 닦아내주고, 모든 작업이 다 끝나면은 따로 세제를 뿌려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기름들이 기름때가 떡지지 않도록, 떡지면 나중에 설거지 아니지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기름 튄 애들만 먼저 좀 닦고 나중에 한 번에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이제 이 촬영이 끝나고 저는 이 고기를 바로 먹을 게 아니라 짜파게티를 하나 끓여서 같이 먹을 거라서, 아쉽게도 먹는 장면은 아니고 잘랐을 때 단면까지만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시는 또 너무 안 예쁜 걸 쓸 수는 없으니까 접시를 적당한 거 하나 꺼내서 아직 레스팅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잘라도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맛있는 스테이크를 위해서는 조금 더 레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대강 레스팅이 다 끝났으니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잘라야겠죠? 보려면은. 자,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어이씨, 이거 힘드네, 촬영하기가.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레스팅이 끝나갖고 지금 균일하게 다열이 퍼졌고, 여기 보시면은 그레이 밴드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 생긴 게 보이죠. 근데 사실 그레이 밴드를 막 따지는 거는 집에서 먹는 스테이크에서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밖에서 비싼 돈 내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먹는 데서는 하나의 평가하는 요소로 또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먹기 전에 후추를 좀 뿌리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굉장히 맛있네요. 빨리 짜파게티를 끓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영상은 또 뭘 찍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